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 북쪽의 뚝섬 유원지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기온이 한 31도 정도 될 것 같고, 바람이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바람이 거의 안 불어서 후텁지근합니다. 이제 여기가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5.5km 지점인데, 잠실 나들목이 17km 지점이니까 1.5km만 더 가게 되면 오늘 한 14km를 달리게 됩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뛰도록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자전거가 이동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동쪽 방향 자전거가 한 대만 오고 있습니다. 정말 평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서쪽 방향도 자전거가 한 대만 오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한강입니다. 한강. 건너편이 뚝섬 윈드서핑장입니다. 뚝섬 윈드서핑장. 자, 북서쪽 방향 전방 한 1.5km 지점에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그 너머로 자, 북서쪽 방향 전방 한 20km 정도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보입니다.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최고봉 백운대 해발 836m 백운대와 해발 810m 인수봉, 해발 800m 만경대 세 개 봉우리가 삼각형을 이룬다 해서 삼각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북서쪽 방향 전방 한 20km 지점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카메라 용량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1.5km 가면 이제 끝내도록 말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말의 양을, 이야기의 양을. 자, 그래서 그 루카스 함장은 프랑스의 전열함 루카스 로드터블이라는 배 이름의 함장 루카스 함장은 영국의 넬슨 제독의 기함을 상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고, 넬슨 제독이 사망하게 되는 전과까지 세웠는데, 그 근처에 또 영국의 전열함이 지원 공격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영국군의 병력이 우세한 반면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는 거의 오합지졸인 그런 상황에서 루드터블의 함장 루카스 함장은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넬슨 제독을 이제 전사하게 만드는 그 전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 사령관 밀레브 제독은 초기부터 영국군들이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함대의 그 진영을 깨트려 버려 가지고 각계격파가 돼 가지고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의 명령이 수신호를 통해서 다른 배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거의 각자 도생하는, 각자 헤쳐나가야 되는 명령 체계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함대는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의 루드터블의 함장 루카스는 선전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른 영국의 함정이 나타나서 영국의 넬슨 제독의 사령관 기함 눈으로 엄청나게 땀이 흘러내려서 눈이 너무 시렵습니다. 눈으로 땀이, 이마에 흐른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엄청나게 눈이 따가워 가지고 눈을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땀을 좀 닦아 보겠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눈으로 흘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함정은 결국은 넬슨 제독을 전사했지만 주위에 영국의 구원 함정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루카스 함장은 엄청나게 높게 평가돼 가지고
왜냐, 넬슨 제독을 전사시키는 전과를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루카스 함장은 그 당시에 나폴레옹으로부터, 프랑스 황제죠. 나폴레옹이 1804년에 프랑스 황제에 취임을 합니다. 그 전에는 통령이었죠. 통령. 그런데 1804년에 프랑스 황제에 취임을 하고 그 이듬해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의 루드터블호의 루카스 함장은 패배하긴 했지만 넬슨 제독을 전사시키는 전과를 거뒀기 때문에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직접 최고의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최고 훈장이 레종 도네르 훈장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루카스 함장이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직접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 또 해군성에다가 건의도 했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싸웠던 병사들도 정말 열심히 싸웠으니까 나에 준하는 애우를 해달라. 실현되진 않았는데 그런 건의를 할 정도로 병사들을 사랑하기도 했답니다. 훌륭한 지휘자였죠. 지휘관. 그에 반해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이끌었던 빌레브 제독은 포로로 잡혔다가 나중에 포로로 풀린 다음에 3개월쯤 후에 호텔에서 점심 식사하다가 식사용 나이프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했다라는 그 불명예,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빌레브 제독은 포로 석방 후에 3개월쯤 후에 자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라팔가르 해전은 영국의 33척의 배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 41척을 경멸시켜서 세계 3대전으로 꼽힌다고 말씀드렸고요. 범선시대 돛담배, 범선시대의 마지막 전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패배하긴 했지만 나폴레옹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치리에 빠지지 않고 즉각적인 판단력과 뛰어난 지휘력으로, 바로 탁월한 그 영도력으로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의 일로부터 정확하게 6주 후에 1805년 12월 2일날 오스트리아 아우스터리츠에서 3제 회전에 참가를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언도 남겼지 않습니까? 1821년 5월 5일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사망할 때 이런 명언을 남겼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민법전이다. 나폴레옹이 민법이 1804년 황제 취임됐던 연도에 반포가 됐는데요. 대륙법계의 원조가 됐죠.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죠.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대전, 나폴레옹 민법전. 그게 독일 거쳐서 일본 거쳐서 한국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워털루 패배로 그러게 이제 몰락을 하긴 했지만 그 40번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그 명예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으로부터 6주 후에 일어났던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지었습니다. 180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됐던 1815년부터는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 이후에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1836년에 완공됐으니까 공사 중단 기간 포함해서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30년 걸렸는데요. 나폴레옹이 1821년에 사망하고 그로부터 19년 후에 1840년에
영국의 승인하에 프랑스가 나폴레옹의 유해를 세인트 헬레나에서 운구를 해와서 개선문 사이를 통과하죠. 나폴레옹이 지시해서 만든 게 개선문이다 보니까 높이 50m, 폭이 45m인데요. 아우스트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문 사이를 통과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나폴레옹 장례식 때 1840년,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 레무제라블, 노틀담의 곡주의 주인공 빅토르 위고,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1885년 장례식인가, 그때 두 사람만 시신이 그 가운데 문을 통과했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무명용사의 추모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위인들은 거기 장례식 때 시신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아우스트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지었는데요. 그 아우스트리츠 전투가 뭐냐, 유럽 대륙을 사실상 평정했던 나폴레옹에 대항해서 해상에서는 영국, 육상에서는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육상,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트리츠에서 나폴레옹이 싸웠는데, 3명의 황제가 격돌해서 삼제회전, 황제 제자 해서 삼제회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 오스트리아 국왕 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리 1세, 이 3명의 황제가 붙었다, 결전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리 1세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승리를 해서 나폴레옹의 그 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가장 불리한 조건의 전투였는데 가장 멋진 승리를 했다 해서 그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오스트리아 말로는 아우스터리츠, 프랑스어로는 오스트렐리츠, 지하철역 이름도 파리에가 있습니다. 파리에 지하철역 이름이 오스트렐리츠 역도 있습니다. 그게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어로 오스트렐리츠 역도 있습니다. 지하철역. 자, 잠실 나들목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너무 힘듭니다. 기온이 한 31도 될 것 같은데요. 31도의 폭염 속에서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저 동호대교까지 왕복 한 14km 달렸습니다. 31도의 폭염 속에 삼복더위, 불비옷더위, 땡볕더위에서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동호대교까지 왕복 14km 달리면서 그냥 달려도 힘들 텐데 유튜브를 찍으면서 달렸더니 너무나도 힘듭니다. 말을 하면서 달리니까.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인류의 전쟁사, 그 다음에 세계 4대 해전,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트라팔가르 해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영국의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승리했던 전투.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 침공에 실패했습니다. 영국 침공을 위해서 프랑스 영불해협 블로그항인가? 블로뉴항, 거기에다가 18만 대군을 집결을 시켰죠. 영국을 침공하려고. 그래서 영국을 침공하려면 뭐 해상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할 필요도 없고, 영불해협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해협, 도보해협에서 단 24시간만 해상 제해권을 확보하면 프랑스의 18만 육군 병력을 영국에 안전하게 상륙시켜서 영국을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만 대군을 블로뉴항에다 집결시켰는데,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영국 상륙 계획은, 영국 침공 계획은 실패했지만 나폴레옹은 그거에 좌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6주 후인 1805년 12월 2일 날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른바 삼제회전에서
승리해가지고 나폴레옹의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한테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은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거기서 5년 5개월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 만 52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별세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 인물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저보다 100년 전 인물인데요. 나폴레옹은 저보다 딱 200년 전에 출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년 3개월 전인 2020년 4월 1일에 인문학 서적 세 번째로 출판한 책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여러 나폴레옹의 전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트라팔카르 해전이 있어서 그걸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폭염 속에 달려서 힘들긴 했지만 또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인생 2막 다니고 있는 직장 오늘 휴무일이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정오가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혹석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 나들목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